안녕하십니까, 김인석입니다. 자,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소개를 받는가에 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대 유배 효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가도 역시 또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외가 없죠. 모든 글로벌 비즈니스건 또 심지어는 국내 비즈니스건 종종 이렇게 다이닝, 식사하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는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서로 상대방 음식 문화에 관해서 관심을 보일 거라고 서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려해서 보통 식사 시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로벌 다이닝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한 비즈니스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맨이 자기 고객하고 한번 비즈니스 했다고 하죠. 한 3천만 달러를 가져올 고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객이 한번 우리 식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 있는 멋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식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죠. 식사 하는 도중에 스테이크를 썰다가 스테이크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얼떨결에 이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나이프를 입에다 넣고 이렇게 한번 살짝 빨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너무 놀라서 정색을 하고 안 한 척 이렇게 식사를 끝냈다고 하죠. 근데 그날 저녁 때 그 파트너가 고객이죠. 전화를 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나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나와 좀 비슷한 정도의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오늘 저녁 때 그 장면은 되게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3천만 달러짜리 비즈니스를 놓쳐가지고 뉴욕발 로이터 통신으로 이렇게 3천만 달러짜리 할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상당히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 업무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상당히 여러분 억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신입사원 시절이라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해도 사실 비즈니스 결정 자체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 살아보고 많은 곳에 출장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한 조직에서 직위가 높아지고 하는 일이 중요해질수록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업무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또 그러한 사례만 갖고도 한 서너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할 만큼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상호 정향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비슷한 개체들끼리, 군들끼리 서로 다 신뢰하고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난 비즈니스 베이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자기하고 굉장히 반대의 정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종종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즈니스 베이스,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이게 되면 이 상호 정향 이론은 되게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하고 비슷한 배경과 취미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뢰감을 느끼고 그들과 업무를 주고받고자 하는 이런 속성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직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중요해지고 업무가 직위도 높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하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자, 예외가 없죠. 모든 레스토랑에 가면 이렇게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뉴를 갖다 줍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메뉴를 갖다 주면 되게 열심히 보십니다. 근데 사실 보는 척만 합니다. 뭘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죠? 예, 상대방 고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대방 고르면 저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통일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남북 통일은 잘 안 됩니다. 하여간 음식 통일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우리나라 분들이 메뉴를 잘 못 보냐면 이 메뉴를 보는 게 서양의 음식은 메뉴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 조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뚝불, 오삼불고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리를 하는가를 이렇게 묘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메뉴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메뉴를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메뉴가 나오시죠. 메뉴판을 보실 때는 항상 이런 서양의 테이블에 앉으시면은 그 코스의 주 재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리 방법이 무엇인지만을 딱 봅니다. 근데 서양의 메뉴는 예외 없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조건 주 재료를 조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주 재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with, 이하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 주 재료를 먹기 위해서 따라 나오는 조그만 가니처, 고명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에 나오는 단어와 두 번째 나오는 또는 세 번째 나오는 단어 정도만 보고, 영어로 되어 있다면 with 이하는 볼 필요 없습니다. 불어로 되어 있다면 아베크 이하는 볼 필요 없고, 독일어로 되어 있다면 mit 이하는 볼 필요 없고, 스페인어로 되어 있다면 con 이하는 볼 필요 없습니다. 항상 앞에 나오는 두세 단어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의학적인 이유로 또는 개인의 어떤 그 테이스트에 따라서 좋아하면 시키시고 안 좋아하면 안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메뉴를 아주 정확하게 보는 법을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습니다. 이제 외국에 나가셔도 더 이상 맥도날드에 가서 배를 채우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예. 자, 여러분 그 글로벌 업무를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호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럴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의무처럼 하나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한테 메뉴를 이렇게 보시면서 상대방한테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뭘 잘하는지, 또 여러분이 예약한 식당에서 뭘 잘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예산 범위도 모릅니다. 이런 등등 이유로 여러분이 돈을 내시는 경우라면 마치 의무처럼 이렇게 그 메뉴를 보면서 상대방한테 이거 어떠십니까? 라고 권장을 해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여러분이 돈을 내시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그 아이템들은 가급적이면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문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나온 해산물 가운데서 이렇게 민둥민둥한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화권에서 거의 잘 먹지 않거나 먹는다 하더라도 아주 가장 미천한 음식 아이템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두 번째, 돼지고기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중요한 이렇게 그 업무를 할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대방들이 원하지 않는 이렇게 주문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스파게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스파게티는 한 끼 식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서양의 웨스턴 다이닝은 예의 없이 이렇게 육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스파게티 같은 걸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파게티 같은 거 상대방한테 권장하지 마시고. 네 번째, 랍스터 같은 것들입니다. 비쌀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권장하시는데 여러분 랍스터 같은 것들은 권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충 감은 잡으실 겁니다. 거의 드시려면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사용해서 거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약간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약간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행사에서 이런 말씀드렸던 오징어, 낙지, 돼지고기, 스파게티, 이런 랍스터 이런 것들은 거의 빠지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상대방한테 음식을 권장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음식 드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이프와 포크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프와 포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가장자리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죠?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나이프가 이게 스테이크 나이프가 아니라 무슨 디저트나 아니면 이렇게 전체 먹는 나이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여러분 되게 당황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이거 스테이크 나이프로 바꿔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흔히 테이블 매너 하면은 나이프와 포크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냅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외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문화권의 음식이지만
잘 모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워낙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사용하시고, 예, 식사가 하는 중이시라면 이렇게 나이프와 포크를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그 접시에 걸어 놓으시면 난 식사가 끝났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통용이 되는 어떤 랭귀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셨으면은 이렇게 나이프와 포크를 11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4시와 11시 방향으로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난 식사가 끝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나이프와 포크가 어깨 바깥으로 많이 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팔꿈치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그 안에서만 식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격한 이야기를 하실 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프 들고 이렇게 이런 행동들은 조금 옆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술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문화권에서 이렇게 식사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보통 상대방이 술 먹는 방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구나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음식 가운데서 유일하게 액체로 되어 있고 뜨거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숲이고, 이때 다시 소리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서양 테이블에 앉으시면은 가장 주의를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의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소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식의 속성이 뜨거운 게 많고 뼈에 붙어 있는 게 많고 액체로 된 게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죠. 근데 서양 테이블에선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 나오는 소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숲 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푼을 들어가지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뜬 다음에 입술 주변에 살짝 갖다 대보고 너무 뜨겁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훑어낸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한 2번에 걸쳐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쪽쪽 이렇게 빨지 말란 얘기죠. 예, 그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냅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냅킨 사용은 지금도 여러분 서양 문화권에 가면 그냥 소위 이제 일반 서민이라고 하는 집에 가면 이 헝겊 냅킨을 안 사용합니다. 그냥 보통 종이 티슈를 이렇게 싸놓고 그냥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입을 한번 이렇게 탁 닦고 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에 소위 좀 산다라고 하는 집에 가면은 어릴 때부터 이런 헝겊 냅킨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얗게 유지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헝겊 냅킨이 되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허벅지 위에다 올려놓고 적절할 때 탁 치고 입을 톡톡 치고 또 내려놓고 또 식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냅킨 사용하는 것만 봐도 상당히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글로벌 다이닝을 하실 때 식사하실 때 항상 허벅지에 이렇게 있는 냅킨을 이거 이렇게 허벅지 시려워가지고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적절할 때 한 번씩 펴서 입안을 톡톡 치고 내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외국에 출장을 하다 보면 아주 은은한 샹들리에 밑에서 아주 비즈니스맨들이 아주 하얀 냅킨을 적절할 때 펴서 톡톡 치고 하는 거 보면 마치 이렇게 한 마리 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런 정도가 중요하시고, 스테이크 쓰실 때는 항상 좌측에서부터 잡아서 나이프를 힘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다시 한번 쓰시고 다시 한번 쓰시고 이 정도 하셔야지 무슨 뭐 흥부가 이렇게 박을 타듯이 막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입 들어갈 정도로만 해서 쏙쏙 입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으로 여러분 식사하시는 도중에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뭐 우리나라만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독 한국 분들은 이 식사하는 도중에 핸드폰을 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4명이 와도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렇게 핸드폰 들 보시고, 전화가 급하시면 꼭 상대방한테 식사 전에 제가 지금 급한 전화를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오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만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식사는 여러분 길어봐야 한 1시간,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양의 테이블에서 보통 서너 가지 코스 이상이 되면 보통 한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한 서너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식사하는 도중에 이야기를 많이 하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 그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외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외국어를 많이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어를 잘 못해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분들은 외국인들하고 대화가 잘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렇게 테이블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어색하게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진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 외국인들과 이렇게 그 다이닝을 하시면서 대화거리를 많이 가져오고 또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질문도 하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많이 하시면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분들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비즈니스 다이닝 이문화권 사람들과 다이닝을 할 때 어떤 점들이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